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죠. SAMATLAS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물리 법칙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혜성이 아니다. 소행성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놀라운 발견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를 태양계의 가장 깊은 비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 망원경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류의 눈을 우주의 태초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 여행 장치이자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열쇠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면 제임스 웹은 우주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이 놀라운 기술은 먼지 구름 너머를 투시하고 빅뱅 직후의 첫 별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30억 년 전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먼 은하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목성의 대기에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감지된 이상한 에너지 신호였죠. 이 신호들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 태양계 외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듯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성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은 언제나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죠. 제임스 웹은 화성 대기의 구성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탄 가스의 농도가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 변화의 패턴이 생물학적 활동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주로 생명체에 의해 생성됩니다. 소의 소화 과정이나 습지의 박테리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화성의 메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하 깊은 곳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십억 년 전 화성이 푸르렀던 시절의 화석 연료일까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보내온 데이터는 이 질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제로 분화구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들은 고대 호수가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호수는 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고 생명이 탄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염분 농도, 온도, 화학적 조성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암석들에서 발견된 유기 분자였습니다. 유기 분자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물론 생명 없이도 형성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복잡성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AMATLAS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천체는 2023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혜성으로 보였죠. 태양계 밖에서 온 두 번째 성간 천체였고 오umuamua 이후 과학자들은 이런 방문객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SAMATLAS는 다른 모든 혜성과 달랐습니다. 첫째로 그것의 궤도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산해서 보낸 것처럼 화성과 지구 그리고 태양을 연결하는 완벽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둘째로 그것의 밝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얼음이 증발하면서 꼬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SAMATLAS는 때로 갑자기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무언가가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요. 어떤 과학자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농담은 점점 더 진지한 논의로 바뀌어갔습니다. 제임스 웹이 SAMATLAS를 관측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이 천체의 표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달랐습니다. 물, 얼음, 이산화탄소, 메탄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비율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표면에서 감지된 복잡한 유기 분자였습니다. 아미노산의 전구체들, 심지어 핵산과 유사한 구조까지 발견되었죠. 이것들은 생명의 재료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펜스페르미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생명이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씨앗처럼 퍼져나간다는 이론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생명의 구성 요소를 우주 전역으로 운반한다는 거죠. 만약 화성에 한때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화성에서 자연적으로 탄생했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지구의 생명은요? 우리는 정말 지구에서 태어났을까요? SAMI-ATLAS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천체가 지나온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근처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별들이 밀집되어 있고 행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우주의 용광로입니다. 만약 그곳 어딘가에 생명이 있었고 어떤 대격변이 일어났다면 그 파편들은 은하 전역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SAMI-ATLAS는 그런 파편 중 하나일까요? 더 흥미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SAMI-ATLAS가 자연 천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오umuamua 기억하시나요?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첫 번째 성간 천체였죠. 그것의 움직임은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가속했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앱 교수는 대담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외계 문명의 탐사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과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SAMI-ATLAS의 경우는 더욱 설득력 있습니다. 그것의 궤도는 너무 정확하고 그 행동은 너무 규칙적입니다. 물론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내부 구조의 비대칭성이라든가 가스 분출의 불균형이라든가 말이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SAMI-ATLAS는 화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성이 몇 달 후 위치할 지점을 향해 가고 있죠. 우연일까요? 나사의 일부 팀은 비밀리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SAMI-ATLAS가 화성 궤도를 통과할 때 무언가를 방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화성 대기로 진입한다면요? 계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적절한 각도와 속도라면 그 물질은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배송 시스템처럼요.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때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제임스 웹이 우리 행성을 외부에서 관측했을 때의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너무 가까이서 봐왔기에 외계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했죠. 대기 중에 산소 농도, 메탄의 존재물의 풍부함,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구 대기의 특정 화학 물질 패턴이 화성에서 발견된 고대 신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조상을 가진 것처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행성들이 위치를 바꾸고 소행성들이 쏟아지던 시기였죠. 이 혼란의 시기에 화성의 바다는 증발했고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화성의 생명이 소행성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지구에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둘 다 같은 외부 소스로부터 씨앗을 받은 걸까요? SAMI-ATLAS는 이 퍼즐의 새로운 조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끊임없이 생명의 재료를 뿌리고 다닌다면 생명은 우주에서 흔한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생태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겸손함과 동시에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SAMI-ATLAS가 정말로 인공물체라면 누가 왜 보낸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어떤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직접 여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요. 대신 정보를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DNA 설계도 생명의 구조 지식의 단편들을요. SAMI-ATLAS가 일종의 우주 도서관이라면 어떨까요? 수백만 년을 여행하며 별에서 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주선이라면요. 이 시나리오는 SF처럼 들리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호막과 냉동 기술이 있다면 유기 분자는 수백만 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공과 추위는 완벽한 보존 환경이죠. 그리고 목적지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조절하고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SAMI-ATLAS의 모든 행동이 이 가설과 일치합니다. 나사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중합니다.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마이틀라스가 화성에 가까워질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요. 모든 망원경이 대기 상태이고 모든 탐사선이 관측 모드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의 관객일 뿐일까요? 아니면 참여자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우주적 실험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질문에 대한 답이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생명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제임스 웹이 계속해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들의 대기에서 생명의 신호를 찾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트라피스트 윌 시스템의 행성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잠재적 생명체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서요. 그리고 SAM-IATLAS는 계속해서 태양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몇 주 후면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저 녹아서 사라질까요? 아니면 무언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술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우주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주가 우리에게 답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SAM-IATLAS라는 이름으로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대해, 생명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곧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혼자인지 아니면 거대한 우주적 가족의 일원인지를요. 그리고 당신은 이 여정의 목격자입니다. 미래 세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주는 아직도 제임스 웹조차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주가 속삭이는 진실을 함께 들어봅시다.